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심사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실수일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위원장이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만점에 가까운 170점을 기록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침착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오만이나 무지로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에이스 야마모토 류지는 한국팀을 과소평가했지만 결국 이도현과 한국팀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과 뛰어난 팀워크 앞에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는데요. 해당 사연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스위스 로잔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각국 대표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팀은 활발하게 토론하며 예상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팀은 조용히 앉아 교과서와 공식집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국팀의 모습은 유독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하고 팀워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온 실력파로 알려진 한국팀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 야마모토 류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최근 전국대회에서 전승을 거둔 신동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류지는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중국과 미국만 경계하면 될 것 같다며 동료 타카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팀이 조용히 입장하고 있었어요. 팀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리더인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분위기와 겸손한 태도를 지녔지만 주변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류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도현의 조용한 자신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도현은 마치 산책을 나온 듯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이도현과 마주쳤을 때 류지는 의도적으로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도현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류지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평소와 달리 마음이 약간 동요된 듯 했습니다. 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는지,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고 류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실력으로 말하는 대회니까 생각했습니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류지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첫 단계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상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조용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 여유? 아니면 그저 무관심? 류지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더욱 신경을 건드렸어요. 한국팀의 대표 이도현이 대회 규칙 설명 시간에도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야마모토 류지를 비롯한 다른 국가 팀원들은 저들은 왜 저렇게 여유롭지? 라는 의문과 경계심을 키웠어요. 류지는 한국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신경이 쓰였죠.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류지는 자꾸만 한국팀을 힐끗거렸어요. 다른 팀들은 서로 속삭이거나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한국팀은 마치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긴장감이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류지는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여유로움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개막식 이후 각 팀별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일본 팀은 전통적인 포즈로 진지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미국 팀은 활기찬 모습으로, 중국 팀은 결연한 표정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사진 촬영은 마치 오랜 친구들의 모임 같았어요. 그들은 서로 편안하게 웃으며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했습니다. 류지는 한국 팀이 대회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타카하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신경 쓰인다는 타카하시의 대답이 류지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류지는 내일 있을 첫 번째 시험을 위해 마지막 복습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한국팀, 특히 이도현의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가 하고 류지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냈어요.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을 이겨야 하고
한국 같은 중위권 팀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류지는 이상하게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모습이 맴돌았고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각국 대표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팀은 류지를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핵심 공식들을 점검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류지는 완벽주의자답게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비는 완벽하니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류지가 타카하시에게 말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팀들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기실에서는 각국 대표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미국 팀은 서로 활발하게 토론하며 예상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 팀은 조용히 앉아 교과서와 공식집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모습은 여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고 다른 팀원들도 책이나 공식집을 보지 않고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류지는 한국팀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준비도 안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타카하시는 한국팀을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이상하다며 마치 시험이 아니라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여유롭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공개되자 한국팀은 곧장 문제에 달려들었습니다.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전략을 공유하는 듯했어요. 이도현을 중심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문제를 나눠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아직 문제를 이해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한국팀은 이미 풀이 방향을 잡고 답안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벌써 풀기 시작했다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류지는 침착하게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조합론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풀이를 시작했어요. 류지의 펜은 빠르게 종이 위를 움직였고 그의 사고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 류지는 문득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특히 이도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아직 펜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포기한 건가 하고 류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도현의 표정은 전혀 당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타카하시도 이를 눈치챘는지 류지에게 의아한 표정을 보냈습니다. 류지는 살짝 어깨를 으쓱하곤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아갔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일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약 40분이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류지의 주의를 끌었어요. 이도현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자 이도현은 조용히 무언가를 요청했어요. 잠시 후 감독관은 이도현에게 추가 답안지를 제공했습니다. 류지의 눈이 커졌어요. 벌써 첫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도현뿐만 아니라 한국팀 전체가 비슷한 시간에 손을 들고 추가 답안지를 요청했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류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첫 문제는 쉬운 편이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류지의 페이스를 깨뜨렸어요. 그는 자신의 풀이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내 풀이가 틀린 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류지는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도현을 포함한 한국팀은 이미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고 고민하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류지는 이제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속도는 그가 이제까지 본 어떤 팀보다도 빨랐어요. 심지어 중국이나 미국 팀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타카하시가 류지에게 속삭였어요. 저 팀이 대체 뭐냐며 연습한 문제들이 나온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문제는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도현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매우 진지했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감독관이 다가가자 이도현은 무언가를 물었고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도현은 5번째 문제로 직접 건너뛰었어요. 그의 팀원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류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렸고 시험에 대한 집중력도 흐트러졌어요. 이도현을 포함한 한국팀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류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계속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시험 속도는 점점 느려졌어요. 시험이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류진은 세 번째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 하나로 기하학적 접근과 함께 복잡한 대수적 증명이 요구되었어요. 류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행동이 다시 한번 그의 주의를 끌었어요. 이도현을 포함한 한국팀 전체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동시에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두 비슷한 속도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한국팀이 텔레파시라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모두 같은 순간에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는 걸까 의문이었습니다. 타카하시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류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이상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류지는 다시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이상한 패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이도현의 풀이 방식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대부분의 참가자들과 달리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오랜 시간 문제를 관찰했고 일단 풀이를 시작하면 거의 멈추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류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저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째 류지는 네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도현을 포함한 한국팀은 이미 5번째, 심지어 6번째 문제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어요. 류지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풀이를 지우고 다시 써야 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진정하라고 류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가고 다른 팀에 신경 쓰지 말자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30분 전 류지는 5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이미 많이 흐트러진 상태였죠. 평소 같았으면 여유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국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그의 주의를 빼앗았고 그로 인해 실수도 몇 번 했습니다. 집중하라고 류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팀 전원이 이미 펜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시험 종료까지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벌써 다 푼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도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다른 한국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일상적인 시험을 마친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타카하시도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류지에게 놀란 눈빛을 보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류지는 마지막 문제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급해진 상태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풀이도 꼬이기 시작했어요. 대회 둘째 날 한국팀을 향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첫날의 경이로운 퍼포먼스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어요. 일본팀은 아침 식사 시간에 한국팀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류지와 타카하시를 비롯한 팀원들은 한국팀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의견을 나누었어요. 타카하시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한국팀의 이도현이 보여준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문제를 풀기 전에 오랜 시간 문제를 관찰했고 팀원들과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어요. 류지는 타카하시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특이한 점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한국팀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이나 노트를 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거나 간간히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이도현의 표정은 마치 오늘의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류지는 한국팀을 관찰하면서도 오늘은 자신의 실력에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첫째 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내 페이스대로 갈 거야. 다른 팀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문제는 기하학적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류지는 침착하게 문제를 읽고 풀이 방향을 잡아나갔어요. 그는 평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도현의 방식을 약간 차용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류진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접근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그는 더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류진은 자신의 발견에 약간 놀랐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한국팀은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도현을 중심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뒤처지면 다른 멤버가 격려하고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모두가 그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류진은 이번에는 한국팀에 덜 신경을 쓰고 자신의 풀이에 더 집중했어요. 덕분에 그는 평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고 자신의 페이스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팀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타카하시가 류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류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수학적 통찰력과 팀워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2번째 시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6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이 문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역사상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힐 만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했어요. 그러나 한국팀과 류지는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시험 마지막 문제에 접어든 순간 대회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복잡한 경우의 수와 기하학적 증명이 뒤섞인 최종 문제는 참가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을 안겼어요. 류지는 문제를 읽어내려가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풀어내야만 그가 꿈꾸던 금메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공식과 이론이 빠르게 교차했어요. 한국팀을 바라보니 이도현을 비롯한 팀원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과제를 해결하듯 편안한 표정으로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도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깨달은 듯 펜을 들어 답안지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일한 영감을 동시에 받은 것처럼 일제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류지는 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질투나 경쟁심보다는 경외감이 더 컸어요. 그는 빠르게 자신의 문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팀의 방식을 떠올리며 류지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어요.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중심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류지에게도 일종의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직관적이면서도 대담한 방법이었습니다. 류지는 빠르게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고는 명확했고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어제의 불안감과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타카하시도 류지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류지가 마침내 자신의 리듬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류지는 문제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계산력이나 암기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죠. 시험 종료 5분 전 류지는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답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풀이를 빠르게 검토했어요. 논리에 빈틈이 없었고 증명도 탄탄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한국팀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일본 팀은 류지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답안을 비교했습니다. 류지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말했고 팀원들은 그를 축하했어요. 그러나 류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한국팀을 향해 있었어요. 이도현과 한국팀 멤버들은 서로 가벼운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류지는 그들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경쟁심, 존경,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이도현이 류지를 발견하고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돌려주었어요. 그 짧은 교류 속에서 류지는 이도현에게서 경쟁자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료 수학자로서의 존중이자 인정이었어요. 이틀간의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은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류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까지 말이죠. 타카하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류지에게 내일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어요. 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접근법은 그에게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류지에게 있어 패배가 아닌 성장의 기회였어요. 그날 밤 류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들이 아름다운 패턴으로 해결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패턴들 사이로 이도현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결과 발표일, 모든 참가자들이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류지를 비롯한 일본팀은 앞쪽열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류지의 어깨를 툭 치며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일본에서 최고인 건 변함없다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류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어색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그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이 놓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을 떠올리며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은 대강당 중앙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을 중심으로 그들은 여전히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승패를 떠나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류지는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또 한 번 그들의 태도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제64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고 이번 대회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진 대회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류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먼저 단체전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3위는 미국팀입니다. 총점 156점으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미국팀이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섰고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팀의 주장이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2위는 조직위원장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일본팀입니다. 총점 159점으로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일본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2위에 만족한 듯했지만 류지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를 목표로 했고 2위는 그에게 패배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위는 조직위원장이 다시 한번 멈추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총점 170점으로 다른 팀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대강당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팀이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70점. 그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잖아. 타카하시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들이 우리보다 11점이나 앞섰다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국팀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우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팀의 이도현이 단상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겸손한 소감을 전했어요. 저희 팀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의 뛰어난 수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어서 개인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이 계속했습니다. 금메달은 총 12명에게 수여됩니다. 류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중 첫 번째는 일본의 야마모토 류지 선수입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고 류지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금메달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팀의 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메달리스트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한 선수는 한국의 이도현 선수입니다.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이도현이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차분했고 얼굴에는 겸손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류진은 이도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묘한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완벽한 점수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역사상 완벽한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만큼 이도현의 성취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각국 대표들이 한국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류진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패배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류진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는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목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 축하합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축하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으니까.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교만이나 우월감이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훌륭했어요. 야마모토 선수. 류진은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죠?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류지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이도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이도현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결과 발표 이후 일본팀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류지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타카하시가 류지의 방을 노크했어요. 들어가도 돼? 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타카하시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류지 옆에 앉아 한동안 침묵했어요. 생각해봤어. 마침내 타카하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팀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류지가 타카하시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타카하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면 그들은 먼저 문제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 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타카하시의 말이 이도현이 했던 말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 그래.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았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잖아. 타카하시가 계속했어요. 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패배의 쓴맛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각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고정된 방식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우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너무 확신했던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폐회식을 위해 모든 팀이 다시 한번 컨벤션 센터에 모였습니다. 류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류지는 한국팀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도현이 류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내밀어졌어요. 좋은 대회였습니다. 야마모토 선수. 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이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